자,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최고 창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양수야. 그냥 3차 함수 fx가 있고, 자,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f 서클 fx가 x가 된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는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 몇 개가 주어져 있냐면 5개가 주어져 있다라는 조건 해석까지 가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우리가 이건 방정식이니까 어떤 해석을 해요? y는 f의 fx 이 함수와 y는 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건데 그게 5개다? 자, 그러면 얘는 아는 건데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3차 함수에다가 x자리에다 다시 fx를 합성을 시켜? 그럼 9차 9차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이걸로 해석한다? 실패. 일단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에 대해서 다루지 5차, 6차, 7차, 8차 더 나가서 9차를 다루겠다? 분명히 아닐 거라는 감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작년 대수능으로 얘기하면 21번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6월 모의평가 29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어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념적인 건 필요한 그런 소재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3차 함수 최고 창의 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는 일단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거나 극대 극소를 다 갖거나 아니면 여기 점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3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이럴 거야. 그런데 F'1이 음수다. F'2가 음수다. 1과 2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이건 증가함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더라도 얘는 0이거나 양수, 얘는 모두 양수. 음수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아웃, 얘도 아웃.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3차 함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를 우리는 생각하겠다. 이 방정식의 해가 이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를 찾아서 함수값을 구해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해석 중에 한 가지가 이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얘를 해석하는 방식이 f의 fx가 x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첫째, fx가 x이면 이걸 만족시키겠구나. 이건 잘 찾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 여기에서 1로 가는 아니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x에서 x로 간다? x에서 x로 간다? 해석을 해주죠 그냥 x에서 y로 간다. 또 다시 여기에서 또 가야 되는데 y가 x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f로 간 다음에 또 f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x라는 점이 있어서 이게 바로 뭘로 가버린다면 x로 가버린다면 다시 또 한 번 시키더라도 얘는 어디로 가? x로 갈 거다라는 얘기지. 그냥 당연히 돼. 합성함수 이렇게 시켜버리면 어떤 x가 x로 가서 다시 또 x 자기 자신으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 1로 간 x는 2번 합성시켜주면 x로 간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야.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x가 아니고 이게 어려우면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이 1로 갔어. 다시 1이 1로 가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1이 어디로 간 거야? 1로 간 거지. 이거 만족시킨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다르지 이거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차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만나봤자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야. 근이 5개 나올 리가 없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 그게 뭐냐 이거지. 이게 핵심이었던 거지. 요 2번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2번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x에서 여기에서 x로 갈 건데 f가 로 가고 다시 또 f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뭐 원소가 있는데 뭐 A, B 이런 게 있어. 근데 A가 A로 가버려. A로. 이건 했어. 근데 여기도 A, B가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 A, B로 가고 B가 A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시 여기에 A, B가 있을 텐데 이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가잖아.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걸 봐. A는 어디로 갔어? 결국 A로 갔지. B는 어디로 갔어? B로 갔지. 그럼 만족시킨다고. 아, 두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도 만족시키냐? F 알파가 베타가 되고 F 베타가 알파가 되는 이런 상황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로 가고 베타는 알파로 가는 거야. 그럼 두 번 합성하면 알파는 알파로 가고 베타는 베타로 가게 돼 있다 이거지.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얘는 fx라는 게 알파, 베타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 베타, 알파라는 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두 점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이 두 점의 특징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바뀌었잖아. 아, 뭐예요?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이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해를 갖는다면 얘는 반드시 짝수계로 가져야 돼. 2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5개가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가서 하나에서 만났어. 얘가 하나야.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어디도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이 점에 대해 대칭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지. 이쪽에 뭔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더 내려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다. 얘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요점 얘는 2개를 가졌어? 그럼 얘가 3개를 가져야 돼? 3개. 근데 대칭인 점?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근을 만들어내는데 근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얘가 몇 개를 가져야 돼? 얘가 3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몇 개가 튀어나와야 돼? 2개가 튀어나와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간 거야. y는 x라는 직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어야 되는데 이 F'1이 음수, F'2가 음수야. 그럼 감소하고 있는데 1과 2가 있어야 돼. 1과 2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버린다 이거지. 요 점과 요 점이 대칭이 돼. 이렇게 돼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예, 이 점대칭점이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요 점을 만약에 지난다라고 하면 이 직선에서의 교점이 몇 개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나타나지는 상태에서 2개가 나타나지는 그 대칭점이 마치 이와 같이 요 점, 요 두 점의 중점이 딱 요 점이 돼버리게. 그러더라도 그는 몇 개가 나오는 거니까? 5개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이쪽에 대칭인 2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더라도 5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좌표가 딱 이렇게 나오는 좌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여기가 0 순서대로 1A, 2B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좌표를 적어주면 얘가 0, 얘는 0이죠.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요 점이 A, A, 요 점이 B, B가 된다라는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1,
요점의 x좌표가 2, 이렇게 될 건데 서로 y는 x의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이런 정보라는 거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0,0, 1,2, 여기가 2,1, 여기가 b, b. 그런데 요점이 a, a인데 이 점과 이 점에 반드시 중점 아니어도 된다 이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프에 대한 이 해석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잡아드리면 이 우리가 지금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0, 1, A, 2, B 이렇게 5개가 나왔어. 그럼 이 방정식을 직접 어떤 이 구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할 게 아니고 fx 이퀄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 또 요거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도 얘를 만족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 안에 들어간 우리가 근을 찾을 때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때는 얘만을 해석하면 안 되고 얘도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해석은 뭐냐? 결국 두 점 또는 짝수개의 점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이 근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으로서.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보는 거야. 얘는 반드시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면 여기서 2개가 나오게끔 우리가 구성을 시켜버린다 이거지. 빨간색에 3개, 그 다음에 노란색에 2개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 점을 갖다가 우린 착각을 하지 말자. 1,2와 2,1의 중점이 a, a가 된다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는 밑으로 치우쳐가지고. 근데 얘는 가운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버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가 될 수도 있게. 근데 실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였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친구는 정답으로 갔겠지. 그런데 반드시 이렇다라는 가정은 못한다 이거지.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식으로서 풀어낼 건데 일단 fx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줄 겁니다. 잡아줄 건데 a라는 거 쓰고 있고 b라는 것도 쓰고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표현해서 3차 함수를 표현할 거야. px세제곱 플러스 qx제곱 플러스 rx 플러스 뭐 s? 그런데 일단 이 fx가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있어? 0,0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를 가지고 있고 2,1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확실하지. 여기다 a, a 넣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 요 세 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점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여기 s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x에다 얼마 넣어줄 거야? f1이 2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1 넣어줄 거야.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2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 f2가 1이다라는 사실. 그럼 2 넣어주면 8p 플러스 4q 플러스 2r이 1이다라는 이런 식 하나 나왔고.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 지금? 아니, 또 하나가 있지. 문제 속에서 여기 있죠. 여기. f'0에서 f'1을 빼준 게 6이다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해. f'x를 구해줘. 그러면 3px제곱 플러스 2qx 플러스 r이 될 건데 f'0, 0 넣어주면 r이야. r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넣어줄 거예요. 3p 플러스 2q 플러스 r. 이게 얼마다? 이게 6이다라는 식이 있었던 거야. 이게 6이다라는. 요런 식. 그럼 식 하나, 식 2개, 식 3개. 이걸로써 PQR이 결정된다? fx가 결정돼 버린다라는 얘기고 함수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하면 바로 정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거 여기 r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3p 플러스 2q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식에서 2배해서 요거에다 2배를 할게요. 2p 더하기 2q 더하기 2r이 4인데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6p 플러스 2q는
없어지고 빼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버립시다. 얘에서 얘를 빼버려 3p.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이퀄 3. 아, 따라서 p가 얼마? 1 나옵니다. p가 1 나왔어. 여기가 1이야.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럼 q는 q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죠. 그 다음 PQR을 다 더한 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1이겠죠. 아, 여기 1에다가 요 두 개를 더해서 1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은 2 나올 테니까. 아,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식이 어떤 식이 돼버렸냐면 fx라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2분의 11x라는 이런 3차 함수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함수값 f5, 5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5의 세제곱 얼마? 125 마이너스 여기 또 25, 50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2분의 x, 2분의 x로 묶어낼 수 있잖아. x에다 5 넣어줄 거니까 2분의 5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5, 9, 45 마이너스 얘는 얼마? 1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얼마? 34. 34가 될 거고 2로 나눠버리면 17.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곱해주면 85. 아, 그래서 125에서 85를 빼서 4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선생님 무지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다 정리되니까 이게 쉬운 거지. 사실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 자신 있게 풀었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럴 것이라고 뭐 해버려? 만약에 5개념을 가정했다면 뭔가 답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 직접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풀어낼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요 두 점이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1,2와 2,1의 중점, 요 두 점의 중점을 잡으면 요 점이라고.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같지는 않다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섣불리 우리가 단정 짓고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그래프보다 이런 그래프가 훨씬 자연스럽긴 하잖아. 예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뤄지는 함수도 거의 이런 함수에서 다뤄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한번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 함수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 미분해봐. f'x가 3x제곱 마이너스 9x가 돼버릴 거고 얘 f'x잖아요. 그리고 다시 얘를 미분해봐. 그럼 6x 마이너스 9 걔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y좌표도 2분의 3. 예. 아, 이렇게 돼버린다. a,a라는 게 이거다. 아, 점대칭점. 이렇게 찾아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었을까. 하지만 사실 이거는 위험하다. 점대칭점이라는 거 나중에 보고 나니까 확인이 된다는 거지. 사실 알고리즘은 결국 이 세 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뭐 큰 욕심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디 소재에도 있었다고요? 21번 소재로도 갔었다고. 합성시키는 거 아니라고. 방정식이에요. 그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볼 거다? 이렇게 바라볼 거다 이거야. fx 이퀄 x, 또 f 알파가 베타로 가고, 그 다음에 f 베타가 알파로 가. 그러니까 알파 콤마 베타라는 점과 베타 콤마 알파라는 점, 요 두 점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는 여기 있는 겁니다. 포커스는 여기 있는 거다. 사실 이 해석 과정이
똑같은 문제로 안 나오잖아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또 응용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30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 내용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능까지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절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지막 수능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주석이었습니다.